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돈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벌써 인사가 들어오셨어요? 원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김정한 비즈니스 브로커, 김한 브로커라고 그러고,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그러고, 지금 더한 리얼에스테이트의 대표로 계십니다. 네.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왜 김정한인데 김한이라고 이름을 말씀하시나요? 제 원래 이제 김정한이죠, 한국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외국은 성이 뒤로 이름이 앞으로 가니까 정한킴인데, 네. 외국 애들이 일단은 정을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한, 뭐 종한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도 이제 뭐 리차드 킴, 뭐 무슨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다가 한 제 이름 정한이니까 네. 한국 이름을 살려서 그냥 한킴 저는 이렇게 한킴.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요? 뭐 외국 애들 일단 호주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호주 애들은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이. 예, 한이를 이렇게 줄여서 한이 이렇게 안 부르고 한이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걸로 장난도 많이 치고 해요. 이름에 한 들어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킴 중국 사람들도 한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좋습니다. 비즈니스 브로커로 여기 이제 브리즈번에 계신데, 코비드 19이 일어나서 이제 비즈니스 매매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영향, 뭐 나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매매 어떤가요, 요즘에는? 솔직히 코비드 19 이제 샷다운 터지고 나서부터 네. 지금까지는 매매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12월달, 1월달, 2월달에 계약을 해놨던 계약들도 네. 3월달, 4월달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이제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네. 계약이 깨졌다 봐야죠. 깨진 파괴됐군요. 상태 있고 네. 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이제 샷다운이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네. 20명까지 식당, 식당들. 레스토랑, 네. 카페든 다 이제 들어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데 그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비즈니스 매매가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매매가 이제 활성해지면 뭐 저희가 뭐 알아야 될 뭐 중요한 점이나 뭐 꼭 알아야 될 점 뭐 그런 점이 그렇죠. 있나요? 이제 비즈니스 이번에 이 코비드 19 이후로 예전에 이제 식당들 큰 식당 하시는 이제 사이즈 큰데. 사이즈 큰 분들 직원들이 뭐 20명, 30명씩 들어가 있고 렌트비가 뭐 2만 불, 3만 불씩 내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로컬 에어리아는 동네에서 이제 작게 이제 테이크어웨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비드 19 이후로 아마 어쩌면 많은 바이어들이 또 테이크어웨이 작은 비즈니스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테이크어웨이를 만약에 산다면 여기 네네.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네네. 구입하실 때 뭐 절차 같은 게 중요한 뭐 에이전트를 왜 끼고 사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직접 가서 사둬야 되는 네, 맞아요. 그 비즈니스를 사는 때 꼭 에이전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가게를 찾아가서 뭐 주인분이랑 직접 딜을 해서 직접 계약서를 만들지 못하겠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가격이 구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구두 계약을 하고 각자 변호사님들한테 가서 변호사님 선임하고 변호사님이 계약서를 만들어주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꼭 에이전트를 거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에 어떠한 이런 조항들을 어떻게 어떻게 넣어야지 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저희가 쓰는 계약서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계약서가 아니라 퀸슬랜드는 그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계약서 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계약서 뒤에 보면은 스탠다드 컨디션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 스탠다드 컨디션이 대부분의 조항들이 셀러를 보호하는 것보다 바이어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많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탠다드 조항을 따라서 그리고 또 특별 조항을 넣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셀러도 그렇고 바이어도 그렇고 피해보지 않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게 비즈니스 브로커 중개사 역할이죠. 이제 그런 중개사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두 분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 요소들이 좀 따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비즈니스 계약을 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가게가 예를 들어서 뭐 주에 매출이 2만 불이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2만 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보통 이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해서 트라이얼 기간이라고 하죠. 네, 네. 그 트라이얼 기간에 먼저 이제 디포짓을 내긴 해야 돼요. 네, 디포짓을 내고 나서 이제 바이어랑 셀러랑 그 가게에서 네. 오픈 투 클로즈까지 그 영업 시간이 열어서 닫을 때까지 실제 매출이 얼마나 실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렇죠. 실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바이어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동안이요. 짧게는 2주, 길면 4주 정도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 기간에 이제 2만 불이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2만 불이서 많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10% 이상 떨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써줍니다. 2만 불이고 마이너스 네. 뭐 10% 이상일 경우에는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0% 디포짓은 100%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컨디션을 넣어드리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게는 계약을 뭐 처음에 계약금을 이제 내고를 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진 후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에이전트가 뭐 바이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어떤 이러한 비즈니스 찾는다. 네. 30만 불 정도 되는 비즈니스이고 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네. 비즈니스였으면 네. 좋겠고 뭐 이제 비즈니스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찾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팅 중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알맞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제가 먼저 바이를 모시고 가게를 가서 이제 가게를 보여드려요. 네. 가게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영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가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내고로 하시겠죠. 30만 불 이제 리스팅에 나왔는데 한 뭐 28만 불, 27만 불 정도에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리아큐에서 나왔다는 네. 그 퀸즐랜드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계약서 폼 있죠. 네. 거기에 그분이 원하는 가격을 이제 적어요. 네. 그게 오퍼가 되는 거죠. 오피셜 네. 오퍼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트라이얼 기간이 2만 불이 나온다. 그러면 2만 불 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셀러분을 찾아뵙죠. 찾아뵙고 뭐 가격이 28만 불 오퍼가 된다. 그래서 셀러가 만약 그걸 액셉트를 하면 네네. 셀러가 또 사인을 합니다. 네네. 그러고 나면 그 계약서가 양쪽 변호사들한테 보내지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그러면 트라이얼 기간 때 만약에 매출이 그만큼 딱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 있어요. 가격을 내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네. 가게를 팔아달라 도움이 왔을 때 제가 여쭤볼 거 아닙니까? 주에 매출이 얼마 나옵니까? 네. 2만 불 나온다. 네. 제가 그 가게가 2만 불이 나오는지 제가 그 가게에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말만 믿고 2만 불 나온다는 말을 바이어한테 전달을 해야 그쵸. 되는데 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어 부분이 트라이얼 기간 2만 불이 나와야 된다는 걸 계약서에 이제 적죠. 트라이얼 했어요. 트라이얼 했는데 뭐 19,500, 뭐 19,000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네. 10%나 네. 5%, 10% 사이 정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에 비가 올 수도 있는 네. 거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뭐 했는데 15,000, 14,000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네. 네. 실질적으로 뭐 더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순이익이 이렇게 계산했던 거랑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너무 경우에는 많이 당연히 바이어는 계약을 깨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이어가 계약을 깰 수 있는 그 해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긴 해요. 그때 이제 2주도 했는데 매출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바이어는 본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출하를 했는데 페일 했다. 매출이 너무 많이 적게 나왔고 이래서 페일 했다. 그러면 계약을 깨집니다. 계약을 깨고 디포짓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인데 계약서에는 5%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5% 적었어. 그러면은 이제 5%면 얼마죠? 1,000불이지 않습니까? 19,000. 19,000 위로만 올라가면 되는데 2주 했더니 평균이 18,700불. 18,800불. 네. 이럴 경우에도 애매하지만 내고를 해야죠. 바이어가 깰 수 있는 라이트는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과정까지 그렇게까지 끌고 간 바이어가 그걸 깨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바이어도 인정하죠. 그 2주 동안에 비가 한 번 왔어. 비가 2번 왔어. 갑자기 뭐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뭐 하프데이 정도를 트레이딩을 못했어라는 걸 바이어도 안다면
바이어는 당연히 이 비즈니스가 스테이블하고 좋은 비즈니스인 걸 이미 네네.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깰 수 있는 라이트도 가지고 있다는 걸 바이어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한 바이어분들은 그 순간에 가격 내고를 다시 하죠. 내가 뭐 10,000불만 깎아주면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뭐 계약을 깨나요? 아니면 내고를 하나요? 보통 그 정도 수치에서는요 내고를 하고 갑니다. 깨는 수준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엄청 많이 차이.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될 정도. 제가 봐도 이거 아닌데 이거는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 네.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바이어들한테 다시 조언을 하시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 바이어분들은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죠, 알죠. 네. 네. 그리고 변호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네, 해야죠. 그 정도 시점까지 갔을 때는 계약하고 나서 한 3, 4주 후기 때문에 그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담당 변호사님이랑 벌써 더 친해져 있어요. 네, 변호사한테 바로 그 연락. 대표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처음이네요.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찾을까, 어떤 비즈니스가 좋은가, 이런 걸 상담을 먼저 하시고, 그죠. 이제 성격을 이제 분석하시고, 그죠. 뭐 여러 개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뭐 어떤 비즈니스가 좋나요? 지금 지금 말고요. 그 사람들마다, 이제 바이어들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비즈니스 매매를 8년째 하고 네.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 사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나름 분석을 하잖아요. 네, 다른 네, 리스팅이 네, 있으니까 네. 어떤 비즈니스가 돈이 많이 벌리고 어떤 비즈니스가 돈이 덜 벌리고 네. 어떤 비즈니스는 내가 육체적으로 시간을 노동 시간을 적게 그렇죠. 해도 네, 네. 돈이 이만큼 벌리고 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뭐가 맞을까 이렇게 보는데 가장 좋은 비즈니스는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오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한 비즈니스들 보면 자리를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자기가 제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비즈니스를 첫 번째로 먼저 타겟을 잡는 게 맞고. 근데 보통 바이어분들이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 프로핏이 제일 남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하더라도 네. 계속 로스가 나면 네. 계속 할 수는 없죠. 예. 아마 궁금하신 게 이제 바이어들은 이제 브로커 분한테 물으시는 게 어떻게 하면 싸게 사냐, 그리고 셀러분은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느냐. 두 분 다 입장에서 아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바이어는 질문인데. 바이어는 싸게 이거 팔 수 되게 있느냐. 예민한 질문인데 이거 했다가 괜히 말했다가 괜히 저 욕먹는 이거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둘 다 이제 좀 살짝 들어가야 될 그런 질문을 더 저희 방송 그래서 좋아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네네. 예.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사냐? 바이어는 싸게 사고 야, 셀러는 이거- 비싸게 팔고. 말해도 되나? 뭐 특이한 점이 없잖아요. 뭐 싸게 살려면 뭐 꼼꼼히 이제 2주 활동은 꼼꼼히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 무조건 비즈니스를 무조건 가셔서. 예. 꼼꼼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 동네 마켓도 봐야 되고, 그 동네 학교가 뭐 학생들이 주로 찾는 비즈니스라면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 자기가 파는 음식이 뭐 좀 비싼 음식이라면 그 네, 학교가 네, 뭐 네. 좀 어느 정도 그죠? 중상층 이상의 네.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일단 싸게 사는 방법은 기다려야죠. 좋은 시기를. 네, 좋은 시기를 그리고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내가 사고 싶다는 그런 게 표감하면 내고하는 거 내고할 때? 내고할 때 네, 조금 네. 이제 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죠. 너무 팁 아닙니까 이거? 아니 주식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살짝의 밀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 너무 열의가 있어서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저 무조건 사야 되는데 네, 내가 네.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셀러분들은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똑같은 팁이잖아요. 셀러가 나 팔고 싶다. 나 진짜 지금 팔고 싶다. 똑같네요. 진짜. 똑같지. 셀러가 막 팔고 싶을 때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물들은 셀러분들이 팔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팔기 싫으면 매물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매물들은 셀러분들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놓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 매물이 네, 마켓에 네, 오래 네, 있으면 네. 셀러분들은 팔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 기간을 봐라. 매물 기간이 오래 나와 있으면은 셀러가 그만큼 팔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매물들은 당연히 싸게 살 수 있고 마켓에 프레시하게 지난주에 나온 매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셀러가 뭐 기다릴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셀러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만큼 당장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내고할 준비가 잘 안 되는 네, 거죠. 네. 네, 지금 당장 40만 불 내놨는데 당장 다음 주에
누가 35만 불, 30만 불 오퍼를 하면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는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팔 생각인데 네. 그러면 그 정도 그 가격에 절대 안 팔죠. 근데 또 반면에 그럼 무조건 기다려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그렇죠. 매물들은 비싸게 나와도 그렇죠. 네. 나오는 순간 바로 나가는 경우가 그럴 수 많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바이어도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시장에 나와서 찾죠. 네. 네. 계속 물색을 하다가 비즈니스 네. 물색을 하다가 나한테 딱 맞는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조금 더 쓰더라도. 더 쓰더라도 나는 한 이렇게 딱 나한테 무조건 맞는데 내가 20만 생각인데 이게 25만이야. 그럼 5만 불 정도 큰 돈이죠. 그래도 더 쓰더라도 왜냐면 그 놓치면 또 그런 매물들이 본인한테 맞는 매물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일자리 없이 집에서 계속 쓰고 생활하는 그 돈이 5만 불, 10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그렇죠. 2년에 거쳐서.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딱 맞다. 이건 무조건 내 거다 싶을 때는 조금 더 써더라도 빨리 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이게 집을 사고 파는 거랑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거랑 되게 비슷한 점이 비슷합니다. 있거든요. 부동산은 비슷해요. 이게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어가 많이 모이는 네. 매물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집을 살 때도 보면 이제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고 그것도 그 좋죠. 동네 사는 사람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 보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가격을 받고 이제 셀러분 같은 경우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이제 모든 셀러분들은 한테 이제 주어진 그쵸. 숙제라고 네, 네, 똑같은 그쵸. 숙제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팔은 비즈니스, 지난 8년 동안 팔은 비즈니스 네. 중에서 잘 팔린 비즈니스, 제가 보러 받고 팔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단 페퍼웍이 잘 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준비해야 되는 셀러를. 네, 셀러분들이 이제 팔겠다. 그러면 갑자기 잘 되던 비즈니스가 팔던 뭐 계획이 안 되다가 갑자기 다음 달 팔겠다 이러면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팔 계획을 조금 길게 보시고 지금 이제 6월 달이면 내년 7월쯤에 비즈니스를 팔아야지 이러면은 지금부터 이런 바이어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거짓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그렇죠. 되는. 자료는 무조건 진실돼야 되죠. 근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뭐 데일리 매출이라든지 매출이 만약에 매일같이 3,000불씩 나오던 가게가 갑자기 1,000불로 떨어졌어. 그날 비가 와서. 네. 그러면 그날 비가 왔다는 걸 수기를 하세요. 네. 네. 좋은 정보네요. 네, 수기를 하세요. 2020년 6월 13일 날 매출이 갑자기 900불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날씨가 이유들 왜 떨어졌는지. 그렇죠. 스톰이 왔다.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떨어진 날은 매출이 왜 떨어진지도 수기로 노트로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이어가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잖아요. 이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자기도 생각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유였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네. 왜냐면 그거를 1년 뒤에 바이어한테 보여주게 될지 2년 뒤에 바이어한테 보여줄지 모르거든요. 그럼 1, 2년 뒤에 그런 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셀러분도 몰라요. 사장님 작년에 이거 매출 왜 떨어졌냐? 그럼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겠죠. 1년 전에 날씨를 누가 기억합니까? 네. 비즈니스 위기네요. 그렇죠. 비즈니스 위기. 예, 그게 좀 귀찮긴 해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제가 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컨디션을 그날 이제 매출이 왜 떨어졌는지 혹은 또 매출이 확 올라오면 왜 올랐는지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실제 바이어가 볼 때도 날짜만 검색하면 그날 날씨를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가 확실히 전달이 된다면 바이어한테 그러면 바이어가 인정을 하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자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직원들 웨이지랑 그런 타임 프레임 같은 거, 타임 스케줄 같은 게 있잖아요. 로스터라는 거죠. 그런 로스터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매출보다 지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매출이 무조건 높다고 비즈니스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매출도 분명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포스 머신이 있어서 포스 머신 자동으로 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보다 지출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지출이 얼마가 나온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바이어한테 제가 그 정확한 자료를 딜리버할 수 있으면 전달할 수 있으면 바이어가 그걸 믿죠. 바이어가 그 매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돈을 냅니다. 예, 믿는 자기가 100%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자료다 싶으면 그러면은 조금 더 주고도 다가옵니다. 아무리 뭐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자료가 좀 불투명하고 믿지 못한 자료면은 봐야 되는 워크웨이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내가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게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나는 여기서 치킨집을 할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이 매출하고 이 매출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네. 네, 최근에 있었어요. 뭐 이게 실명을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네. 좀 독특한 거를 이렇게 트라이 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양인들도 전혀 없는 네네. 그런 곳에 한국식 스타일의 치킨집을 아, 하셨죠. 근데 기분은 예전부터 치킨집으로 성공했다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정말 맛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요? 새로운 음식을 출하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엄청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새로운 게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가서 먹잖아요. 외국인들은 안 그래요. 한참 걸려요. 네, 그때까지를 못 버티고 문을 닫은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네네네네. 네. 맞아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면 이제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여기 와서 이제 막 정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격 차이가 뭐 10만 불짜리도 있고 20만 불짜리도 있고 30만 불짜리도 있잖아요. 네네. 왜 다른가요? 아, 그건 아무래도 그 10만 불, 20만 불 비즈니스 가격은 그렇죠. 네. 순수익이 비례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랑 비례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제 매출에서 지출을 다 빼고 난 나머지 순수익, 넷 프로핏. 네. 넷 프로핏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즈니스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볼 때 이제 넷 프로핏을 보고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고 네, 숫자를 보고 사야죠. 네. 네, 시설이 잘 돼 있는 거는 솔직히 그건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갈 때 뜯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보통은 지금 뭐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매매를 하시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쯤 되나요? 보통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제 이민 오신 분들 혹은 네. 여기 이민 오신 지 뭐 10년 이상 되신 분들 자리 잡으신 분들 네. 보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가격대가 15만 원에서 30만 불 사이. 조금 비즈니스 좀 더 크게 찾으신 분들 보면 50만 불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 처음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을 텐데 뭐 10만 불 이하짜리를 사셔도 이게 프로핏이 날 만큼 좋은 10만 편이 불 어려워요. 10만 불 이하의 비즈니스도 그쵸 프로핏을 날 수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잘 된대.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요. 열심히 하셔야 되군요. 네. 10만 불 이하 비즈니스를 가지고 직원들 매니저 넣어두고 뭐 사장님 뒤에서 이렇게 매니지먼트만 한다. 순익 나올 수가 없어요. 순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였더라면 그분이 10만 불에 안 팔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 돈을 페이하고 나는 완전히 빠진다. 네. 그럼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30만 불 이상? 40만 불 넘어가면 사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만 와서 이렇게 관리만 좀 해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일 잘하시는 매니저분 한번 두시면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김한 대표님이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기지가 비즈니스도 모기지가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비즈니스 론이 몇 퍼센트 가능한가요?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그 집처럼 이렇게 80%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50% 거의 50% 맥스로 보더라고요. 50%도 크죠. 50% 맥스. 맥스가 50% 정도. 50%까지 빌리실 수 있던 분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5밀리언짜리 비즈니스 사신 분이 있는데 네. 최고로 그때 그 당시 때 많이 빌렸던 게 50만 불. 30%밖에 안 됐던 거죠. 비즈니스로는 좀 적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 론 자체가 어려워요. 비즈니스 론을 하려면은 은행 쪽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비즈니스 론을 하시는 분들 제가 계약서를 많이 쓰면 계약서를 다 보내고 나면은 은행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 비즈니스의 지난 3년 동안의 회계 자료 네, 그런 건데 회계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는 솔직히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이거 그 큰 쇼핑센터에 만약에 조그만 샵으로 들어간다면 보통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쇼핑센터에서 경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뭐 네, 그렇죠. 레주메를 넣어야 되고 네, 그런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전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뭐 어떤 큰 쇼핑센터에서는 자기가 경험이 없더라도 한국에 있던 경험
뭐 여기서 뭐 아르바이트로 했던 경험 그런 거 다 넣어도 되나요? 그런 거? 그럼요, 다 넣어되죠. 예. 이게 쇼핑센터, 예를 들어 큰 쇼핑센터 얘기할게요. 큰 쇼핑센터에서 선호하는 테넌트들은 호주에서 비즈니스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긴 해요. 하지만 호주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고 해서 뭐 큰 쇼핑센터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 경력 또는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일을 인플로이로서 했던 그런 경력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넣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비즈니스 플랜을 잘 짜야 돼요. 예, 내가 이 비즈니스를 여기 쇼핑센터에 들어와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것이며 그러한 나의 비즈니스 플랜을 잘 짜서 쇼핑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뭐 그래도 비즈니스 호주에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보다는 어렵겠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커머셜 렌트가 좀 요즘에 말하는 게 렌트가 비싸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고가 가능한가요? 큰 쇼핑센터하고도? 네, 가능합니다. 원래 잘 안 해주잖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다 내고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호주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3개, 4개, 혹은 4개, 5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큰 쇼핑센터 들어갈 때, 쇼핑센터에서 먼저 이렇게 선호하거든요. 그런 경우들 들어와 주길 바래요. 그렇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이 먼저, 이렇게, 하면 내고가 가능하다. 먼저 이렇게 원하면 내고가 가능하죠. 쇼핑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너가 들어와 주길 바란다. 라는 레터가 왔을 때 내고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때 이제 이미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렌트를 확 깎아서 오퍼를 넣는 거죠. 저 듣고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장님들 셀러분들이 잘 기록을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뭐 은행에 뭘 넣을 때도 그걸 제출을 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셀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 기록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기록이 제가 항상 딜을 하던 셀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했던 가게들 제가 다 팔아놨는데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셀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록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면 하기가 편해요. 완전 편해요. 편하고 그렇게 한번 잘해서 파셨던 분들은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루가 끝나고 나면 엑셀에다가 캐시 얼마, 현금 얼마, 우버 얼마, 그리고 오늘 매출 얼마, 날씨가 오늘 뭐 화창, 흐림, 비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매출이 올랐을 때는 왜 올랐는지,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는지, 이렇게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두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사장님들께서는 그 기록이 중요하니까 기록을 좀 내일부터라도 당장, 아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더 말씀드릴 이야기 있으세요? 뭐 비즈니스 사실 적에 이제 바이어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사시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확실하게 이제 넣으시고 그리고 또 전문 변호사님한테 꼭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먼저 가서 검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계약서가 좀 너무 불리하게 써져서 셀러든 혹은 바이어든 한쪽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서 김한 대표님이 오셔서 여기 이야기하시는 원래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바쁘게 될 텐데 그때도 바쁘게 될 때도 한번 와셔서 저희 이제 동향을 그때 이제 바쁘게 될 때는 출연료를 주시면 저희 가지고 뭐 전화 인터뷰도 됩니다. 전화 인터뷰를 써야 되겠네요. 제가 또 바쁠 때는 또 몸값이 또 그러니까 그렇죠. 출연료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또 답변을 그리고 대표님 또 뭐 웹사이트나 유튜브나 뭐 이메일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링크해드리겠습니다. 링크해드리겠습니다. 호돈이의 EPD였습니다. 인프로였습니다. 김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